혼자 살아서 아니면 자녀가 없어서 청약 특별 공급을 포기했던 청년층도 특공에 당첨될 길이 열렸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조건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 공급 청약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구에게도 길이 열렸다는 거죠. 사실 원래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들은 사실상 당첨이 좀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를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게 이제 불리하게 돼 있죠. 뭐 청약 가점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특별 공급, 우리가 특공 말하는 이제 특별 공급 제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특공 부분의 일부를 수정해가지고 좀 더 범위를 넓히겠다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생애 최초의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조금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일반 외에 저 추첨 비중 30%의 추첨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 유자녀, 그러니까 혼인과 자녀가 없어도 되는 거고요. 소득 기준도 다 없어버리게 되는 그 비중이 30% 추첨이 있어서 저렇게 될 경우 어떤 부분에 숨통이 트이냐.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들이 이제 대거라기보다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생애 최초 특공 개편안에. 아마도 저렇게 되고 그때 1인 가구들은 소득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1인 가구에게 폭을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공 경쟁률 5대1과 13대1.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특공의 두 번째가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5대1과 13대1은 뭐냐면 신혼부부가 5대1이고 생애 최초 특공이 13대1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혼부부 경쟁률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신혼부부도 저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자녀 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우리가 무자녀 신혼이라고 하죠. 아예 신혼 쪽으로 못 가고 특별 생애 최초 특공으로 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경쟁률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저기도 수정을 해서 저기 보시면 맨 마지막 세 번째 추첨 비중을 30%를 두게 돼서 저때도 소득도 없을 뿐더러 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자녀 신혼 부부에게도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특공 청약의 문턱을 많이 낮춘 셈인데 그러면 소득 기준을 더 없앴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어요. 네, 정부도 고심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제 소득 기준을 다 없었기 때문에 뭐 고액 연봉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 소득이라는 것은 잘 보면 일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으로 따지면은 소득과 자산 중에 소득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도를 뒀느냐 자산 기준에 제약을 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부동산으로 약 3억 3천만 원 정도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했으면 이제 거기서는 자격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자산에 제약 조건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형평성에 맞추려고 노력을 그렇습니다. 했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18,000 가구입니다. 자,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추첨제로 나오는 이게 물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간으로 어느 정도 이번에 그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30% 추첨을 두면서 나올 수 있어라고 할 텐데요. 보통 전체적인 특별 공급이 한 6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30%를 각각 추첨제로 빼기 때문에 18,000 가구가 아마 연간 이제 올해부터 11월부터 내년까지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특공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 기존 물량을 가지고 나누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한계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 있는 물량. 그러니까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은 실은 총량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추첨이라는 하나의 루트를 이제 뚫어줬다라는 건데 또 하나 바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앞서 우선이 있었고 일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선과 일반에서 청약을 했다가 떨어진 분들도 다시 추첨으로 또 올 수가 있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종의 조선모사가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저렇게 추첨을 하면서 4050들 현재 어느 정도 청약 가점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체 특공에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4050은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 의도는 청약에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좀 기회를 확대하자는 건데 자, 일각에서는 그 혜택이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곤 있어요. 그렇죠. 생애 최초 돈 문제겠죠. 맞습니다. 1인 가구라든가 뭐 무자녀 신혼부부 아직까지 모아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대출을 이제
당겨서 집을 뭐 이렇게 사야 네.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수도권에만 해도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LTV 이런 기준 다 완화해 준다 네. 하더라도 DSR이라는 또 하나의 전체의 대출 규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또 이것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분들만 따로 또 대출 완화를 해야 되는 또 정교한 또 뭐가 필요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지적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물량이 많지가 않고요. 예. 또 이것이 새롭게 특별 공급을 늘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050과의 형평성 때문에 운 좋은 소수들, 이제 풀어줬던 네. 그 추첨에 당첨된 운 좋은 소수들에게만 나왔던 특공이 아니냐는 또 이런 한계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